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23라운드 프리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부터는 완전체인 6경기 체제로 진행이 됩니다. 한결 풍성하지만 저희는 힘든 그런 프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첫 경기는 7일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대구전입니다. 두 팀은 공통점이 조금 있습니다. 나란히 아챔을 치르러 우즈벡에 다녀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한 동지라면 동지고요. 수요일 주중 경기에 패배를 한 채 주말 경기를 맞이합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라면 컨디션이 좋지 않다. 현장에서는 몸이 아주 좋을 때 선수들이 다친다고 하는데 그 반대로 몸이 안 좋을 때는 부상 확률이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때문은 아니겠지만 전북 같은 경우에는 김보경, 김승대 바로 이용이 격리 직후 훈련에서 부상을 당했고요. 수협전에서는 지금 백승호가 다쳤습니다. 대구도 부상자가 있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인 포항전에서 센터백 김우석이 원래 다쳤던 부위를 다치면서 울산전에 빠졌고, 홍정우는 목에 담이 걸려서 부득이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베테랑 이용래도 전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었고요. 이로 인해서 정태우, 김재우 올림픽에서 지금 돌아오자마자 바로 나란히 선발로 나섰는데요. 김재우는 20년분 만에 무릎 부상을 당해서 교체를 당했습니다. 김재우는 5일 오전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큰 부상이 아니길 대구는 바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정태욱을 중심으로 김진혁을 다시 수비로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정승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프리뷰 때인가요? 부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상 없는 거는 맞는데 본인이 울산전보다는 전북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만큼 전북전엔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구 많은 팬분들이 라마스 언제 나오냐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4일에 자가격리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컬 체크를 한번 하고 나서 팀 훈련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것 같은데요. 격리 중에 몸을 만들었지만 경기 체력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8월 중순 이후가 돼야지 뭔가 정상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전북은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이미 최철순이 부상 복귀해서 그 복귀전을 치렀죠. 그리고 올림픽 트리오인 송민규, 이우현, 송범근이 훈련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쿼드를 꾸리는 데는 아주 큰 문제는 없다. 송민규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 폼도 좋지 않았고 여러 이유로 멘탈이 조금 무너진 상태였다고 좀 전해 들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 이날 데뷔전을 치러서 뭔가 좀 화려한 모습 보이면 여러모로 좀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출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 경기를 감히 키플레이어로 꼽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저는 전북에서는 레프트백으로 최근에 조금 떠오르고 있는 박진성 선수가 조금 활약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구에서는 오른쪽이죠. 정승원 선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활동량과 뭔가 파이팅 넘치는 두 선수잖아요. 두 선수의 대결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제 예측은 무승부 하겠습니다. 전북 기동성이 떨어진다면 대구의 선수비 후역습에 고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창 기자는 전북 공격진이 지난 경기 통해서 몸이 풀렸을 거라는 생각에 전북 승리를 점쳤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울산에서 열리는 울산과 강원전, 창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동 중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직전 경기 승리로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울산 대구를 잡았고요. 강원은 수원을 잡으면서 무승을 끊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게 정상 전력을 회복한 건데요. 울산은 올림픽 대표 다총사가 돌아오면서 팀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 보였고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 여파에 따른 기존 선수들의 컨디션 저하 역시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강원도 뇌진탕 증세를 느끼는 한국영을 제외하고는 베스트 카드를 모두 내세울 수 있는 전망인데요. 일단 팬들이 궁금해하시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 언제 뛸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번 경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티아는 현재 정상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몸 상태가 생각보다 좋기는 하지만 팀이 녹아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불가리아 출신의 몸칠은 6일에서야 자가격리가 풀린다고 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출전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이날 경기의 포인트는 강원이 울산 징크스를 끊을 수 있을지 여부인데, 강원은 2012년 5월 이후 9년 넘게 울산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에 열렸던 맞대결이었죠. 불투이스에게
극장골을 맞으면서 아쉽게 2대2로 비겼지만 어쨌든 7연패, 그전까지 7연패였거든요. 그 사슬을 끊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의 키플레이어 윤빛가람 찍고 싶습니다. 윤빛가람 최근에 좀 지친 기세가 완연했거든요.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패스의 질 자체가 좀 떨어졌는데 지난 경기에서 모처럼 풀로 쉬었거든요. 지금 울산이 윤빛가람이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질이 확 달라지는 팀이기 때문에 컨디션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측면에서 게다가 지금 가운데 한국영에 빠진 강원의 중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원은 계속해서 이 후반에 승부를 거는 패턴, 윤석영, 황문기, 김대원 이런 선수들이 이제 후반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확 올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윤석영의 플레이 최근에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정엽의 가세, 고무열, 조재환의 회복으로 공격진이 지금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선, 그러니까 특히 측면 쪽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윤석영이 이 역할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울산의 중앙이 탄탄한 만큼 측면을 어떻게 뚫을지가 관건이라서 전 이번 경기 윤석영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측해보면요. 저는 울산이 어쨌든 강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게다가 홈경기거든요. 울산 쪽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 기자는 울산이 강원에 강했고 홈경기라는 점 때문에 울산 승 점쳤고요. 저도 울산이 상승세를 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수원에서 열리는 수원과 제주전입니다. 자, 양팀 모두 큰일이 났습니다. 수원은 후반기 들어서 3연패에 빠졌는데요. 제주도 10경기 무승의 수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그 어느 때보다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한 번 흐름을 타면 쭉 올라가고 내려가면 쭉 내려가잖아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모먼텀이라는 점에서 양팀 모두 굉장히 신중하게 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양팀 스쿼드 상황부터 보면은 수원은 수비수 박대원이 경고 누적으로 빠집니다. 골드컵에 참가한 헬리는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대신에 민상기가 복귀하니까 양상민, 민상기, 장호익이 3백을 구성할 것 같습니다. 최전방의 김건희도 아직 좀 복귀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박건혜 감독이 빠지고 나니까 김건희가 얼마나 중요한 선수였는지 새삼 느끼고 있다고 할 정도로 최근 공백이 크게 느껴지고 있어요. 김건희 선수는 달려줄 수도 있고 싸워줄 수도 있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전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지금 수원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을까 싶은데 수원 팬들이 기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권창훈이 이날 복귀전을 치를 것 같습니다. 수원에서 지금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공격 쪽에 둘지 아직 허리 쪽에 둘지에 대한 거는 고민이라고 하거든요. 몸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원의 반전 카드로는 손색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안현범의 컨디션 저하가 큰 고민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공격이 확 죽었거든요. 안현범이 윙백의 자리에 있지만 사실상 윙포드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회복이 더뎌서 남길 감독이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나머지 선수는 지금 부상자는 없고요. 올림픽에서 돌아온 강윤성을 어떻게 쓸지가 현재 남길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은 지금 중원의 힘이 눈에 띄게 떨어졌거든요. 측면까지 죽게 된 이유인데 한석종이 전반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한석종이 뒤에서 수비를 해주고 좌우로 벌려주면서 공격을 선택해주는 역할을 잘 해줬는데 지금 박건하 감독이 고민일 정도로 컨디션이 안 올라오거든요. 지난 경기는 중간에 교체도 되기도 했고요. 결국 이 역할을 나눠서 가져가야 되는데 중원에서 지금 그나마 괜찮은 선수가 강현묵이거든요. 제주도 못 이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경기력은 괜찮아요. 특히 이창민이 포진한 중원은 괜찮거든요. 강현묵이 얼마나 싸워주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강현묵 선수 키플레이어로 지목할 거고요. 제주는 주민규로 하겠습니다. 수원이 이 힘있는 그리고 타깃형 공격수한테 굉장히 약하거든요. 수비가. 주민규는 득점 행진이 지금 약간 주춤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꾸준히 득점 찬스는 만들어내고 있고요. 제르소가 지금 좋아졌잖아요. 주민규까지 다시 터지면 제주의 공격은 한층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수원과 지난 경기에서도 주민규 선수 굉장히 좋은 플레이 펼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주민규 선수의 발끝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이겨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질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먼저 들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승부 이렇게 보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죄송합니다. 네, 빵훈이가 빵 터뜨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도저히 수원승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3일 만에 리턴 매치죠. 탄천에서 성남 포항이 붙습니다. 지난 맞대결 짧게 돌아보면 포항이 권기표 결승골로 1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권기표 고영주는
이제는 추억이 된 송민구 강상우 조합이 보여주던 크로스 헤더 장면을 재현을 했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 득점을 좀 필요로 하는데 권기표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눈도장을 찍었고요. 이날 승리를 통해서 성남전 상대로 홈 6연승을 거뒀습니다. 좀 다른 점은 이번엔 원정이라는 점인데요. 지난 3월에 원정 떠나서 1대2로 패한 기억이 있거든요. 이걸 빠르게 지워서 성남전 2연승 통해서 상위권으로 다시 올라가고 싶어 할 것 같고, 반면에 성남 김남일 감독은 K리그 지금 11경기 연속 무승에 빠지면서 최하위로 좀 떨어져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양 팀은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맞붙은 만큼 상대 약점을 지금 어느 정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고, 그런데 체력은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처절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권기표, 고영준, 박상욱, 이석규, 김진현, 이 선수들이 지금 선수 이적 또는 부상 등의 이유로 기회를 잡고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중 박상욱은 창 기자가 지난 리뷰 때도 말해주듯이 지금 라이트백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박상욱 효과가 뭐냐면 반대쪽에 있는 강상우가 조금 비대칭 형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 그 점에서 박상욱 효과가 보고 있고요. 그랜트도 센터백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은 다음 주 수요일에 전남과 FA컵 8강전을 치릅니다. 올해 돌아가는 흐름을 봤을 때는 리그보다는 FA컵 우승에 초점을 맞출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선 로테이션 가능성도 있다. 크베시치가 팀 훈련에 복귀했고 팔라시오스가 지금 재활훈련 막바지에 접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선수도 잘하면 FA컵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은 지금 이종성, 리차드, 권경원이라는 좀 새로운 3백 조합을 가동하고 있어서 두 경기에서 단 1실점으로 막으면서 수비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공격이에요. 지금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인데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은 작년 6월 이후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골을 기대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선 밀리치빨 기대할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서는 아무래도 강현무가 막아야 하기 때문에 밀리치, 강현무를 각각 키플레이어로 꼽겠습니다. 예측을 하자면 포항이 지금 스쿼드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한다면 성남이 끈질기 축구에 쉽지 않을 수 있다. 무승부 예측하겠고요. 창 기자는 성남이 지난 경기보다는 나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무승부 마찬가지로 예측했습니다. 8일 경기 가보겠습니다. 최고의 빅매치죠. 인천과 수원FC가 맞붙습니다. 자, 이름만 보면 단두대 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양팀 지금 기세 보면 거의 슈퍼매치 수준입니다. 초대형 매치업이 된 인천과 수원FC 경기인데요. 인천 3연승 포함해서 최근 10경기에서 5승 4무 1패 기록 중이고요. 수원FC는 4연승을 포함해서 10경기 6승 2무 2패 놀라운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 깜짝 6강에 들었던 광주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두 팀이라는 평가거든요. 지금 어쨌든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이널 A를 진지하게 노리는 두 팀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경기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 됐습니다. 일단 인천의 스쿼드 상태부터 전해드릴게요. 오재석 복귀 예정입니다. 이미 연습 경기도 소화를 했고요. 80% 정도의 몸 상태라고 합니다. 인천이 오른쪽 측면 뒷공간에 대한 약점이 좀 있었거든요. 오재석의 가세로 이 부분 해결했고, 또 오버래핑에 이은 크로스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아쉬운 점은 네게바가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해요. 네게바가 이 교체 투입돼서 이 공격에서 날카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조성환 감독도 참 안타깝다고 할 정도로 좀 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공백은 아길라르가 메울 전망입니다. 멘탈 문제로 2경기 연속 M3에서 제외됐었는데 현재 아길라르의 컨디션이 괜찮다고 합니다. 자, 수원FC로 가보면요. 주중에 쉬었던 인천과 달리 주중에 전북과 시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있긴 하지만 지금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김도균 감독 이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고요. 김건웅이 돌아오면서 수비는 한층 더 안정감을 찾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지난 전북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상승세에 대한 이유를 제가 좀 일선 지도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두말 없이 스트라이커의 힘이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두 팀 모두 공수 밸런스도 좋고 짜임새도 좋기는 하지만 요새 날씨가 워낙 덥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 찬스를 만들었는데 이걸 못 넣으면은 심리적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렵게 만들어서 마무리까지 해줘. 그럼 다시 기세를 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두 팀은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바로 무고사와 라스입니다. 양팀 모두 이제 비슷한 스타일의 축구를 펼치는 만큼 팽팽한 한 골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두 선수의 발끝이 그래서 더 중요해 보입니다. 무고사는 최근 3경기에서 5골, 마무리에서 지금 최적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라스는 지난 전북전에서 득점하지는 못했지만
뭐 경기력 자체 나쁘지 않았거든요. 최근 3경기에서 5골 기록 중이고 10경기에서 12골의 어마어마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공격수들 중 누가 마무리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기세를 보면 어느 한쪽으로 가기 어려운데 체력이 인천이 앞선다는 점에서 인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서로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경기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과 광주전이고요. 바로 키플레이어 가보겠습니다. 서울은 지동원 한번 지켜보시죠. 네, 지동원이 서울 데뷔전을 마치고 본인 스스로 지금 프리시즌을 하는 것 같은 몸 상태다. 너무 솔직해서 좀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한 3주가 좀 지났습니다. 이제는 본인 지동원만의 K리그 개막전을 이제 시작을 했다. 본 시즌에 돌입했다고 좀 봐도 될 것 같고, 실제로 지난 울산전 보면 공중볼 따낼 때 어떤 점프력이나 움직임이나 주변 동료들을 이용한 어떤 센스 있는 플레이, 지동은 특유의 어떤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좀 살아난 것처럼 조금 보였습니다. 아직 골은 없지만 이제 슬슬 골까지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서울이 후반기 들어서 컨셉을 바꿨잖아요. 수비적으로 임하면서 포항 잡고 울산과 비겼는데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광주는 또 포항 울산이랑 다릅니다. 광주를 잡아야 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동원뿐 아니라 나상호, 팔로세비치도 조금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가브리엘은 지금 한 달짜리 부상을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출전 의욕이 뭐 이거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 밖에 뭐 오스마르가 팀 훈련에 합류했다는 소식, 그리고 박정빈이 퇴장 징계 끝냈다는 소식, 그리고 체프만이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 이로 인해서 스쿼드가 풍부해진 느낌을 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키플레이어는 헤이스 안 할 수 없습니다. 헤이스가 있기 때문에 허율 엄지성도 지금 빛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윤활유 역할도 하면서 본인 스스로 마무리에 가까운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깝다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조금 결정을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좀 윌리안이 했던 그런 모습이라던가 뭐 펠리페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런 어떤 어시스트나 어떤 득점을 해줘야지 광주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헤이스가 이날 활약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지금 엄원상이 올림픽 왔는데 지금 햄스트링 부상을 안고 돌아온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헤이스, 엄지성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스쿼드는 큰 변화 줄 것 같지 않은데 골키퍼가 최근 2경기에서 이진영이 나왔습니다. 약간 높이를 감안한 선택으로 보이는데 약간 윤보상이 손가락 타박도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서울의 어떤 그 슈팅을 선방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기존 윤보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측을 하자면 저는 저득점 무승부 각, 저의 담당 구단의 심기를 건들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창기자 같은 경우엔 경기력이 올라오는 서울의 근소한 우위, 서울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볼만차 구독자분들이 선정한 지난 라운드의 골을 보시면서 프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니다.